이번 시간에는 제 13강 십성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성론은 이제 심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공부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 십성론은 십신이라고 주로 이제 옛날에 고전에는 나옵니다. 근데 십신이라고 하니까 귀신 신자를 쓰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았던지 아마 십성이라고 바뀌었는데요. 그 십성이 보면은 이렇게 책에 보니까 별성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저는 이 별성자 천문학이 아닌데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심리 쪽으로 가니까 저는 이 십성을 같은 성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별성자 쓰지 말고 성품성자를 쓰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 혼자만 성품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십신이 맞고요. 십신은 뭐냐면 귀신 신자는 원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워낙 바뀌었으니까 저도 이제 십성을 하고 또 대다수 명리 교재라든지 강의에서 보면은 주로 이 십성을 육친이라고 해서 사람의 관계에 연결돼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실전에 그 육친을 공부해야지 뭐죠. 실전에서 상담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주로 육친론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은 이제 육친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친론은 그 자체로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육친의 의미와 십성의 의미를 매치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육친을 제가 중간에 조금 좀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십성은 뭐냐 하면은 10가지예요. 그죠? 10가지의 심리 구조. 그죠? 가장 기본적 심리 구조죠. 심리 구조 혹은 심리 유형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십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일간이 있습니다. 일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가 있죠. 있으면은 자, 일간이 여기 있으면은 일간으로부터 여기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일간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족보. 나하고 얘는 무슨 사이냐? 여기는 나하고 무슨 사이냐?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개의 그지? 나와 어떤 인간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성의 이름 짓기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름 짓느냐 하면은 상생상극이죠. 상생상극. 자, 볼까요? 이걸 너무 크게 그랬습니다. 제가 그지? 좀 적게 하겠습니다. 칠판이 적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어떤 관계냐면은 만약에 일간이 제가 을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 일간이 목이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자, 일간이 있습니다. 목 있으면은 여기 7개와 이 을목 간의 관계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째 나하고 오행이 같은 게 있어요. 오행이 같은 게 목이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목이 생해주는 게 있어요. 목이 생해주는 것 뭘까요? 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목이 생받는 게 있어요. 그래? 생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수가 되겠죠.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이 극하는 게 있습니다. 목이 극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목을 극하는 게 있어요. 목을 극하는 게 뭘까요? 금이 있습니다. 자,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나하고 같거나, 이게 나입니다. 그죠? 자, 나하고 같거나,
내가 생하거나 나를 생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극하거나 나를 극하거나, 요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5성이라, 10성전에. 그러면은, 자, 이름을 한 지어보겠습니다. 5성부터 먼저. 나하고 같은 것이 뭐죠?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 그지?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것을, 내가 생해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식상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식상의 자리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자리를 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성.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자리를 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자리를 우리는 인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면은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 제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달달달 외우면은 명리공부는 60%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죠? 목화토금수죠. 오행의 상생상극 도표죠. 그 중에서 뭐죠? 선이 일간과 연결된 선만 남기고 다 지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거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거기 있는데 다 지우고 일간과 연결된 선만 남긴 거예요. 그것이 5가지죠.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명식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명식 가지고. 자, 이 사람은 제 명식을 한번 볼까요? 제가 누군지도 공개할 겸. 저는 이민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에 태어났죠. 또 그 중에서 뭐죠? 갑오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가 임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제 명식입니다. 쟤를 이제 벗어야죠. 분석을 하시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간이 목입니다. 그죠? 일간이 목입니다. 목이죠. 목이니까, 자, 일간과 같은 목은 다 비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죠? 비겁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어디가 비겁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놈이 비겁이네. 그죠? 인목이.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씁니다. 비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놈은 식상이라고 그랬죠? 그 식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죠? 찾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지금은 좀 공부니까. 식상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죠? 오화가 있네요.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을 우리는 뭐죠? 재성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재성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월지의 재성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재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을 우리는 관성이 난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관성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신금이 있고요. 여기 경금이 있습니다. 관성이 2개네요. 그래서 여기도 관성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죠? 관성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수가 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찾아보니까 2개가 있네요. 그죠? 똑같은 게. 그래서 여기도 인성이고 여기도 인성입니다. 자, 이렇게 딱 찾아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놓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지금 음양이 안 들어가고 오행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나와 똑같은 걸 비급이라고 그러는데 음양이 나하고 같은 놈을 우리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나하고 다른 십성을 우리는 급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요게 비급이란 요 이름은 요 앞머리를 딴 거네요. 비급. 그지? 그 다음에 식상이 있는데, 식상에서 뭐죠? 또 음양을 넣어보자는 거죠. 음양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음양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놈은 우리는 상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 즉 토조 여기는 이거를 재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음양이 같은 것을 편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재성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편재, 정재니까 다 재자 들어가니까 합쳐서 그냥 재성, 이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자, 여기도 뭐냐면은 관성도,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인데, 나하고 음양이 같은 관성을 우리는 편관이라 하죠. 그 다음에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인성인데, 인성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을 우리는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 그 다음에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정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재성, 관성, 인성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같은 거 다 편이고 다른 거 다 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까요? 같은 편, 나하고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다를 정, 바를 정자가 아니고 다를 정. 여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편, 다를 정. 이렇게 보시면 쉽죠. 그 다음에 또 통합적으로 그 중에서 비견이나 식상도 같지 않습니까? 음양이 같은 것을 우리는 다 편이라고 합니다. 정편이라고 하죠. 정편.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5성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10성으로 바꿔줘야죠. 자, 여기서부터 바꿔볼까요? 순서로. 자, 이게 인성이었습니다.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이었어요. 인성이었는데 음양이 뭐죠? 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으니까 뭐죠? 같은 편. 무슨 인성? 편인이 됩니다. 그죠? 편인. 그지? 그러니까 우리 초보 선생님들 제일 처음에 뭘 공부해야 됩니까? 자, 천간지지에서 간목이 양인 줄 알아야 되고 을목이 음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쭉 알아야 돼요. 지지도 뭐죠? 자수가 음인 줄 알아야 되고 축토가 음인 줄 알아야 돼요. 인목이 양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하죠. 천간지지에 음양과 오행을 붙여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머릿속에 확 박히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죠? 이게 십성이 바뀌죠. 그지?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달달달 외우면은 60% 공부를 한 거예요. 기본은 이거 천간지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생상극을 이용해서 십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제가 아주 많이 외우라 한 거예요. 이것만 빨리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초보 때 하셔야 돼요. 저는 초보 때 이 십성 바꾸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명리를 가르치면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바꾸는 스피드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상당히 빠르겠죠. 빠르는데 우리 수풍정 명리학당에 엄청 빠른 사람이 있죠. 우리 그 수풍정 수풍정에서는 총무인데요. 저한테는 총무죠. 총무인데 우리 에듀컨스라는 저희들이 이제 연합체 있죠. 에듀컨스에서는 사본부장인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서부터 먼저 이까지 7개를 십성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랍니다. 그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냐면은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청출어람이라고요.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십성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엄청 늘게 되죠. 자, 여기다 한번 가볼까요? 원래는 관성이었어요. 관성이었는데
자, 음양이 어떻습니까? 양이잖아. 그죠? 양이가 나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무슨 관? 편관이 됩니다. 그죠? 편관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식상이었는데 음양이 어떻게 해요? 오하는 음이에요. 그죠? 음이니까 나하고 음양이 달라. 다르니까 뭐죠? 여기서 식상 중에 다르니까 상관이네. 그죠? 이 상관이구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성이죠? 재성인데 뭡니까? 재성인데 나하고 이건 음양이 뭐습니까? 술토는 양토거든요. 나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같은 편제가 됩니다. 그죠? 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뭐죠? 관성인데 여기는 인성 비급이네. 그죠? 비급인데 비급에서 인목은 양목이니까 비급 중에서 뭐죠? 비견에 해당됩니다. 비견. 그죠? 비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수, 인성인데요. 어떤 수? 이게 양수니까 뭐죠? 편인이 되죠. 또 이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나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역시 편관이 되네요. 이렇게 딱 적어보는 것이 십성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공부법을 배웁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 자기 가족 명식을 12개를 세웠어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지? 초보 때. 이것을 뭐죠? 복사를 10장을 해요. 10장을 해서 오늘 이렇게 저처럼 다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데. 똑같은 명식 내일 보면 달라요. 세어보면은 초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10장 정도를, 12개를, 10장 정도를 이렇게 바꾸면은요, 기본적으로 십성을 바꾸는 어떤 감이 와요. 그지? 또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지? 우리 본부장이 하는 방법이고, 또 그걸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은 우리가 만세력이 뭐죠?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만세력,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하늘도마뱀을 씁니다. 하늘도마뱀 만세력 앱에서 다운받아 쓰는데, 하늘도마뱀도 있고, 원광만세력도 있습니다. 내용은 원광만세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켜놓으면은 원광만세력은 좀 있으면은 꺼져버리죠. 그 상당한 좀 지장이 있습니다. 하늘도마뱀은 한번 켜놓으면은 뭐죠? 배터리가 있는 한은 켜져 있습니다. 상당하게 좋죠. 근데 하늘도마뱀은 나중에 또 자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야자시에서 그 부분을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침마다 하늘도마뱀을 딱 켜면은 오늘 그 켜는 시간에 첫 화면에 명식이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거기 있는 그죠? 하늘도마뱀에 있는 이렇게 십성을 달아놨습니다. 이것을 뭐죠? 글자를 수를 3으로 확 줄여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쭉 돌아가면서 명식을 세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1초 만에 본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1초 만에 보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1초 만에 보지 않겠냐.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렇게 십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초보 선생님들 위해서 일간이 바뀌어버리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간이 바뀌면은 자 이게 간목이 아니고 여기가 신금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신금이 되면은 이 자리는요 비급의 자리, 식상의 자리, 재성의 자리, 관성의 자리, 인성의 자리는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오행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방향이 그죠? 우리 오행의 상생상극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틀을 그려놓고 이게 딱 바뀌면은 여기다가 뭐죠? 자동적으로 오행이 들어가지만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명식 세울 때마다 옆에다가 이걸 그려요.
그래가지고 펴놓고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거 못 그리면은 절대로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뭐죠? 1초 만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있고 바로 딱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달아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신금이니까 뭐죠? 여기가 금이 돼야죠. 그지? 그럼 오행 방향이 뭡니까? 목화, 토, 금, 수. 그제? 다시 목화, 토가 되죠.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자, 일간이 바뀌어버리면은 이 부분들이 똑같은 글자가 뭐죠? 십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일간이 목일 때는 여기가 편인이었죠. 근데 일간이 금이 돼버리면은 수는 뭐게 됩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그죠? 식상 중에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뭐죠? 상관이 돼버립니다. 이거. 상관이 돼버립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뭐죠? 아까는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여기가 편관이었는데 일간이 신금으로 바뀌니까 신금은 뭐가 됩니까? 급제가 돼버립니다. 그죠? 급제가 돼버리죠. 똑같은 글자인데, 그지? 그 다음에 오화는 뭐죠? 아까 간목했을 때 상관이었습니다. 상관이었는데 뭐로 바뀝니까? 허극금, 나를 극합니다. 그죠? 허극금, 관성이 되네요. 관성 중에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간목일 때는 신금이 편관이 되었는데 일간이 신금으로 바뀌니까 오화가 편관이 되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면은 십성은 아주 쉬워집니다. 여기서 초보 때 상당히 뭐죠?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술토는 간목일 때는 편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간이 신금으로 바뀌니까 토생금이 되네요. 토생금이 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토생금의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이 되네요. 그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목했을 때 비견이었어요. 비견이었는데 일간이 신금으로 바뀌고 나니까 인목이 뭐가 됩니까? 목이 여기 있네. 그죠? 재성인데요. 재성 중에서 인목은 음양이 달라요. 그죠? 다르니까 뭐 됩니까? 다를정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상관이니까 당연히 상관이 되고요. 여기도 뭐죠? 음양이 같은데, 그죠? 자,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르니까 급제가 되죠. 아까 편관이 했는데, 이렇게. 근데 같은 여기 있는 육식갑자에, 그죠? 명식에 들어있는 이런 글자들이 일간에 따라서, 그죠? 일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지만은 일간에 따라서 다른 십성으로 쓰인다는 사실만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나는 나중에 업을 하겠다. 그것이 돈을 받는 업이 또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여기 뭐 교장선생님이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업보다는 뭐죠?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명리는 그죠? 배우고 나면은 써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써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문제가 스피드예요. 스피드. 제가 예전에 그 가르쳤던 분 중에서 한 분이 동네에서 뭐죠? 그냥 재미로 봐주는 거예요. 그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보니까 자, 손님이 와서 명식을 받고 이놈 십성을 다 바꾸고 그죠? 또 십성 간에 뭐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알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가지고 용신을 잡거든요. 나중에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운세를 그죠? 대운의 운세를 대충 흐름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그냥 혼자서 집에서 대충 볼 때는 몰랐는데 정말 돈을 받고 손님을 앞에 앉혀놓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꽤 오래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뭐죠?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명리는요, 10년을 했거나 20년을 했거나 30년을 했다고 자랑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리는 한 3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뭐죠? 한 5년 해야 돼. 10년 해야 좀 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변명이에요. 왜냐?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뭐냐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명리 탓하는 거예요. 명리 원래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뭐죠? 능수능란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평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뭐죠? 기본기만 잘 닦으면은 충분히 잘합니다. 또 제가 잘하던 특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명리하고 연결해서 테니스죠. 테니스에 가면은 20년, 30년 치신 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20년, 30년 경력만큼이나 잘 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 3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집니다. 그죠? 근데 3년도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은 못 따라가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 4년, 5년의 사람들은 20년, 30년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죠? 오래된 사람들이 다 폼 잡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는 10년 해야 공이 보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프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집중력을 높이가 공부를 하면은요, 테니스를 2, 3년만 하면 잘 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원리로서 저는 골프를 제가 독학을 했는데요. 독학을 했는데 1년 만에 뭐죠? 1년 만에 80타 중반까지를 갔습니다. 그건 싱글이라고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열심히 쳤는데 필드로 나간 게 아니고 저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테니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지금 명리도 그렇게 가르치죠. 3년 너무 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리요, 1년만 제대로 하시면은 상당히 잘합니다. 옛날에 뭐죠? 컴퓨터 할 때, 컴퓨터 몇 달만 하면은 전유성만큼 한다. 그런 게 책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리요, 똑바로 1년만 하면은 철학원만큼 한다. 철학원 났다 하면은, 철학원 하신 분한테 욕먹을 것 같고요. 그지? 1년만 열심히 하시면은, 제대로 하시면은, 철학원만을 한다.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이 힙성 바꾸는 훈련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죠? 제가 뒤편에 가면은 육식갑자를 설명하고 용신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이걸 들으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따라오면은 감각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1년만, 적어도 1년 안 걸릴 수도 있죠. 이제는 DVD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지? 한 서너 번씩만, 그지? 서너 번씩만 꼬아 드시면은, 그지? 아마 명리가 이런 거구나, 그런 날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힙성 바꾸는 게 힙성론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힙성론 2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것만 바꿀 줄 알면은 그냥 들으시면서 뭐죠? 선생님들 눈빛하고 제 눈빛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자,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쭉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특성들의 뜻을 제가 설명을 쫙 해드립니다.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또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형이 들어있으면은 여기 보면서 뭐죠? 상관? 뭐라 그랬더라? 그지? 재치가 있구나. 평가는 뭐라 그랬더라? 그지? 원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책임도 가지고 있고, 책임감도 있고. 상관? 상당히 뭐죠? 다재다능하구나. 이렇게. 여기 있는 뜻만 붙여버리면은 기본적인 특성은 다 읽어내버립니다.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1년도 가지 않았어. 지금 몇 강입니까? 13강. 그지? 이걸 일주일에 1강만 나가더라도 뭐죠? 몇 달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일주일에 2강, 3강 나가면은 한 달 만에 뭐죠? 한 달 만에 명식 세워놓고 쫙 보면은, 이렇게 나오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리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명리 어렵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본인들이 10년 하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죠? 국어보다도 쉽습니다. 국어보다 쉽습니다. 그지? 제가 국사보다 쉽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국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그러더라고. 공무원 공부를 하는데. 하여간 학교 때 공부보다 월등히 쉽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여기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속칭 말하는 스카이대 출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분들이 잘 못 따라와요. 또 학교 선생님 계십니다. 평생 공부하신 분이죠. 잘 못 따라와요. 그 다음에 뭐죠? 평생 뭐죠? 편때 굴리시는 공무원 출신 오십니다. 잘 못 따라와요. 왜 못 따라오냐?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명리는 명리를 위한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는 공부법을 가지고 명리에 들이대니까 명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 자, 명리가 어떻다고요? 명리는 쉽다. 뭐만 하면은 상생상극 외우고 십성만 바꾸면은 저 수풍정이 나머지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14강 때 십성론 2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